안녕하세요. 뽀얀거탑의 류일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조동선 선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뭐 코로나 오늘 또 속보로 좀 달라진 거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잠시 후에 해볼 거고 한데 이제 메일 보내주신 건 없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만 건강상담 할게요. 사실 제가 눈 아래쪽, 왼쪽, 아래쪽이 눈떨림이 이제는 거의 2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어요. 저도 너무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선배님한테 물어보려고요. 혹시 뭐 2달 전에 사랑에 빠졌나요? 이거 윙크하는 거 아니에요. 선배님도 아까 보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남들이 보일 정도로 계속 떨리는데 보통 눈 떨리면 마그네슘 먹으라 그래서 제가 막 일주일 내내도 먹어보고 했는데 효과가 없었고 도대체 근데 눈 떨리고 바나나도 얼굴 열심히 떨리는 거에 먹어보고 그 마그네슘이 원인이라는 것을 도대체 누가 얘기했을까요? 심지어 제가 진짜요? 효과 어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병원이에요. 아마 뭐 하버드 대학 병원인지 아니면 스탠포드 대학 병원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홈페이지에는 눈떨림 하면 마그네슘이 원인이 아닙니다. 부족이 원인이 아닙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분 말이 맞아요. 제가 지금 해보니까 임상시험을 해보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의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각 질병에 대해서 이걸 이제 여기가 떨리는 걸 블레파로스파즘이라고 하고 얼굴 전체가 떨리는 걸 페이셜 스파즘이라고 하는데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찾아보니까 눈 떨림이 막 얼굴 전체 떨림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신경이 이제 예를 들면 페이셜 스파즘 조금 있거든요. 이게 분지가 이렇게 하나 페이셜 러브가 그러니까 안면 신경이 한 3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떨리는 게 막 이렇게 떨리는 것이 어떤 거는 이 뇌 혈관이 이 타고나는 그러니까 안면 신경이 7번 신경이거든요. 뇌 신경 제 7번째 신경인데 이 7번째 신경을 이게 감싸 안아 가지고 그다음에 그 혈관은 모든 게 이 압박이 있잖아요. 이 뭐죠? 뚝뚝 자극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자극이 안면 신경 페이셜 러브를 자극을 해서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셜 러브는 8번 이 청신경과 같이 주행을 하거든요. 이게 같이 컴포넌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명이 동반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해줘서 거기에 그러니까 혈관과 신경 사이에 테플론이라는 물질을 넣어서 완충시키는 수술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그게 그 페이셜 그러니까 안면 경련, 눈꺼풀 경련의 원인을 차지하는 거는 지극히 드물어요. 지금 미국 국립 NIH 국립보건연구소에서도 대부분이 원인을 알 수가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죽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잠깐씩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요. 일단은 대부분은 이제 그냥 잘 쉬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하면 뭐냐면 이게 나의 눈꺼풀을 움직이는 전기 신호가 한 번 딱 지나가고 나서 끝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기가 뭔가가 남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뭔가 밸런스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래서 충분히 자고 충분히 수분 섭취하고 충분히 모든 영양분이 골고루 되고 전해질 균형이 맞으면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근데 보니까 유일한 아나운서는 이게 그런 걸로 좋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너무 잘 자거든요. 잘 먹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보톡스로 여기를 조금 그것도 며칠 전에 했어요. 네. 근데도 안 돼요 지금. 지금 2달 됐으니까 제가 얼마나 다양한 노력을 해봤겠어요. 아니면 이제 근데 그러면 보톡스를 넣는 거는 이미성 원장님이 해주셨어요. 며칠 전에. 이게 조금 더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간격을 두고. 그다음에 안 되면 이제 여기를 수술을 하는 거죠. 무슨 수술요? 그쪽에 떨리는 근육을 그냥 제거하는 거죠. 진짜? 살짝 부분. 무서운데? 뭐 그렇게 저기 하지 않을 거예요. 가만히 자연스럽게 좋아질 경우도 있는 거죠?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신경 잊고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명도 그런데 이명도 정말로 원인이 없고 제 이명도 걸려봤잖아요. 저도 뭐냐면
제가 레지던트 때 제가 신경외과 할 때 저희 이제 정년 퇴임하신 고용 교수님께서 그 이명과 페이셜 팔지 그다음에 블레파로스파즘 요거를 수술을 하는 그러니까 미세 수술을 하시는 우리나라의 선두주자여서 저희가 이제 그런 환자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소리가 안 나는데 왜 소리가 들린다고 할까? 저거 뭐 꾀병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레지던트 때는. 진짜? 완전 근데 괴로워요. 제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저도 가끔 이명이 생겨요. 어떤 소리 들리세요? 삐 하는 거? 하는 소리하고 저는 심장박동. 쉬 하는 소리하고. 저는 심장박동 네. 꽝꽝꽝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명도 마땅한 치료 무슨 약으로나 이런 없어. 것들이 잘 없어서 하는 게 이제 적응 훈련이거든요. 재활. 그냥 다른 중립적인 소리를 쭉 들려줘요. 그냥 그거 뭐냐면 이명을 잊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면 어떤 자극은 내가 훨씬 더 신경 쓸수록 나의 뇌를 거기에 집중할수록 더 강하게 느껴지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 심하지 않는다면 왜냐면 이 눈꺼풀 이거 저는 이 해부학적인 용어를 우리말로 배운 세대가 아니라 요즘 젊은 의사들은 다 우리말화해서도 배웁니다. 영어도 배우고 우리말도 배워서 지금 젊은 의사들은 영어도 잘 쓰고 우리말도 잘 쓰는데 저 이상의 이분들은 우리말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눈밑살 아니에요? 눈밑 애교살? 성형적인 관점에서는 애교살인데. 눈떨림? 눈떨림이 일단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니까 일단 이 눈떨림과 얼굴 떨림에 대해서는 조금 차분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지금 뭐냐면 이거는 틱은 조금 다르잖아요. 틱은 사실 정신적인 어떤 불안이 고착화돼서 습관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틱은 이런 외과적, 자신이 제어하고 있는 거라던데요. 네, 외과적, 내과적 치료와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틱은 조금 발병 초기에 특히 어린이 초기서부터 그게 통합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져야 예후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는 고쳐지기가 되게 힘든데 저희 애가 틱이어서 또 제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아나운서의 이거는 이거 약간 틱으로도 볼 수도 심장박동 없고 뛰듯이 지가 알아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요? 이런 약 저런 약 먹어봐도 돼요? 사실 근데 마그네슘 먹는다고 정말 마그네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 과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또 뭐 손저림에 잘 듣는 어떤 성분이 있는 약을 누가 추천해 주셔서 지금 먹어볼까. 그 약도 일단 뭐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은 그 약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예 안 나와 있어요. 그럼 그냥 그 약사님 말 믿어볼까 그냥 한번 믿져야 본전. 그냥 그 약이 뭐 비싸지 않고 그냥 믿져야 본전으로 저는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아예 안 나와 있어. 언급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왜냐면 제가 레지던트 전문의 시험 볼 때도 그렇게 다른 약으로 듣는 약이 있다는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왜 찾아봤냐면 혹시 요즘에는 약이 나왔나 했을까봐 찾아봤는데 눈떨림 약은 없네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저한테는 엘칸정 드셔보라고 하셔가지고 자 뭐라고 했냐면 치료약은 없다고 돼 있어요. 와 이거 진짜 환장하겠네. 근데 저도 그러니까 신경 안 쓰면서 살아요. 얼마나 이거를. 저기 하면 마그네슘 이런 거 치료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나나 한 다발을 몇 번이나 사 먹었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미국 국립보건연구원이 그런 질문을 저기 했으면 노라고 해서 마사지도 최근 들어서 많이 해보고 괜히 막 풀어보고 막 다 해봤는데.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심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왜냐면 그게 계속 떨리더라도 내가 둔감해지면 별로 상관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사실은 얼굴이 그렇게 조금 못생겼지만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노력한다고 바뀔 게 아닌데 포기하셔야죠. 그렇죠. 어떻게? 저는 사실 얼굴은 괜찮아요. 얼굴은 그렇게 제 마음에 드는데 목소리는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 왜요? 목소리는. 그냥 뭐냐면 차분하지 않고 약간 빵 터졌다. 그건 어조를 말씀하시는 건데 너무 정확하게 대표 이제 이미지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빵 터졌네. 차분한 걸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분한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런 목소리를 들었을 때 와 매력 있다 그러는데 도대체 저한테 안 나와서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제 목소리 그러니까, 뭐 그냥 적응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제가 그런 게 딱 하나 있는 게 어릴 때부터 비문증이 제가 되게 심해요. 진짜 한두 개가 아니라 한 100만 마리 있어요, 눈앞에. 100만 마리? 오. 진짜 심해서 요즘은 어떻냐면 걔가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나갔는데 동공에 딱 정확하게 중앙에 잠시 머무르는 경우가 있는데 머무를 때는 초점이 흐려져요. 왜냐면 그게 이제 시야를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깜빡깜빡거리면서 이제 지나가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되게 이거 안 겪어보자 뭔 말인가 할 거예요. 그죠? 아니 저도 근데 뭐 비문증 사례자를 이제 취재해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저 엄청 제가 느끼기에는 지구상에 내가 제일 심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심한데. 그리고 그때 안과 전문의 선생님이 연결했을 때 그 질문을 하셨던 거죠? 비문증. 근데 저는 비문증이 오래돼서 다 물어봐도 해결책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거는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어떡해. 그렇죠. 근데 이제 눈떨림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여야 되네. 우리 받아들여야 해요. 한 번 더 그 종교인 되겠어. 한번 해보시는 거 많이 닦아서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원인이 정확하지 않고 딱히 치료법이 없는 질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많아요. 저도 뭐 어지럼증 있잖아요. 아우 진짜. 어지럼증 같은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하시잖아요. 해결 빨리 안 되는 병. 머리가 이제 뭐냐면 이게 현온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니스하고 버티고가 좀 다른데요. 디지니스는 그러니까 버티고는 뭐냐면 진짜로 도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평형기관이 이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약간 롤러코스터 타듯이 뇌나 손에가 문제가 생기면 큰일이죠. 근데 대부분 이 귀, 평형기관이 문제인데 저도 핑핑 돌아요. 이게 할 때 뭐냐면 눈이 이렇게 튀거든요. 어떡해. 내 몸은 안 도는데 눈은 돈다고 생각하니까 돌아갔다가 안 도네 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예요. 되게 현상이. 괴롭다면서요. 네. 근데 현온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온을 제 가족들에게 다 우리 아이에게 야 이거 봐봐 아빠 눈알이 막 이렇게 하지 이걸 현온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여주면서 공부를 시켰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 본과 3학년 때 신경과 실습을 돌 때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걸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이 케이스가 잡혔을 때 보여줘야죠. 딱 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정말로 자주 생겨요. 막 이렇게 누우면 막 돌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뭐냐 훨씬 괜찮아요? 낮은 게 그게 안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게 생겨도 좀 이따 나아지겠지 하면서 눈 감고 그러니까 반대로 누워보거나 뭐 진짜? 그래요. 그렇게 자주 생기는데도요? 네. 그냥 누가 또 저한테 상담하는데 군뱅이 환이 좋냐고 어지럼증에 그런 너무 이제 다 해보고도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먹어도 될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군뱅이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치료법이 없는 질환이 너무 많으니까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예. 많잖아요. 알겠습니다. 적응 좀 해보고 나아지겠려니 하면서 살아야죠, 뭐. 그죠? 네. 그렇네요. 자, 코로나 오늘 이제 25일인데 오늘 확진자 16만 5,890명이에요. 네. 이제 3월 중순쯤 되면 뭐 25만 명까지도 갈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던데 일단 확진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이 사망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겨서 너무 안타깝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속보로 뜬 게 아이들도 이제 백신을 맞는 거랑 뭐 다양한 얘기도 있었는데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식약처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 백신 접종을 우리나라에서도 허가했습니다. 빠른 건 아니고요. 영국과 유럽을 따지자면 유럽연합은 진작에 허가를 했고요. 1월 달부터 5세에서 11세까지 놓고 있었는데 가장 쟀던 게 이것저것 재고서 늦게 시작한 게 영국과 벨기에였거든요. 벨기에는 심지어는 1월 달에는 하지 않겠다고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했을까요? 우리는 5세에서 11세 지금 3월 10일 정도 빨라야 10일 정도부터 맞추면 3주 간격 2주 맞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3주 간격으로 맞고 2주가 있어야 면역력이 되니까 대충 4월 말쯤에 면역력이 획득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미 정점 지났을 때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다음에 지금 걸린 아이들도 이제 수만 명이 되잖아요. 지금 정점은 3월로 보고 있는 건가요? 네, 정점은요. 네. 이게 오미크론에 대한 정점 예측은 다 틀렸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는 국내 전문가들의 예측을 잘 믿지는 않는데 왜냐면 너무 많이 여지껏 별로 정확하지가 않아서. 네. 근데 이거는 세계적인 잘 맞춰왔던 전문가들도 다 틀렸어요. 오미크론의 이 속도와 이런 것들은. 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미크론은 어떠한 변수가 넣어도 안 돼요. 이게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섣부른 전문가가 뭐 지금 학계에서는 그거 뭐 인정도 안 하는데 뭐 거리두기 영업 시간이 뭐 오미크론 속도를 높였다 이런 걸 얘기하다가 큰 꼴 다치고 있죠. 예. 근데 참 이상해요. 나는 그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기자들이 전문가의 뇌피셜이죠. 뇌피셜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저는 기자 자격 이제는 그런 사람들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 그러냐면 이 거리두기가 그냥 월급장이한테는 단순히 불편한 거지만 자영업자한테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거든요. 네. 그 기자들은 그 뇌피셜을 쓰고 뇌피셜을 아무 확인 없이 쓴 기자들은 그런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억압하고 그 가족들이 어쨌든 경제적 정치적 피해 때문에 어떤 나쁜 상황에 빠진다면 분명히 공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뇌피셜 일부 의사하고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쓰는 기자는 공범이다. 네. 이런 전쟁 상황에서는 오늘 총리가 얘기했죠. 김의겸 총리가 네. 이제는 3월 다음 달부터는 확진자 동거 가족도 뭐 격리를 하지 않겠다. 네. 그리고 지금 수동감 시자가 PCR을 했었는데 2번 했어야 되는데 네. 하지 않겠다라고 했고요. 의료진도 이제 3일 정도만 뭐 저기 하면 PCR 없이 신속한 음성 검사 없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뭐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필요 없다 이런 거네요. 지금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오미크론이 일상 회복 이런 거 있잖아요. 오미크론이 회복되면 우리가 일상 회복 한자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애당초 생각이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생각이었는데 오미크론을 마지막으로 이미 하자. 오미크론 정점을 지나고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 어떻게 되냐면 네. 그냥 이건 비상 체계가 가동이 안 돼요. 네.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거를 오미크론 감염자를 의료진들이 이제 격리하고 하잖아요. 병원의 반은 놀아야 돼요. 그런 일이 생겨요. 네. 막 수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평소에 많은 인원이 충분한 의료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어린이 소아는 우리 평소에도 부족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소아과 의사하면 않아서? 돈이 안 돼요. 네. 소아과 의사하면 하루에 환자를 몇 명 봐야 된다고 하나요? 한 70명 봐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 관리비 건물 임대료가 싼 데에서에 해야 되고 강남이나 이런 데 서울에서는 뭐 거의 임대료를 뽑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아과 진료에 필요한 충분한 돈을 책정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는 분명히 저는 우리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수 의료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외과계, 소아과계 이런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우리는 더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이제 분리해야 되는 게 누가 그걸 국민 부담을 주제요? 국민 부담을 주는 것과 투자는 별개거든요. 근데 이상한 단체들이 계속 그런 필수 의료들의 사람들에게 다른 직군만큼의 투자를 좀 하자는 것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뭐냐면 네. 소아과 의사와 소아과 보는 이런 전문 간호사 선생님들은 부족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 신생아들이 지금 3명 연달아 사망했잖아요. 물론 이 조사 결과는 좀 더 지켜봐서 네. 어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네. 중간중간에 보면 진료를 제때 못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장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감염돼서 자가격리돼서 가면 못 나오는데 그 병원에 어린이에게 영유아에게 수액을 주는 간호사는 한 명이나 두 분밖에 없대요. 한 병원에. 네.
그러니까 일반 성인들까지 잘 노시는 간호사분들은 많은데 어린이는 워낙 어려우니까 잡기 어렵죠. 그분들이 딱 자가격리 확진자랑 밀접 접촉돼서 자가격리하면 대책이 할 없대요. 사람이 없네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병실은 있지만 네. 어린이용 병실은 있지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아서 결국 뭐 의료진들은 3차 맞았고 그다음에 일단 이게 확률로 보는 거죠. 확률로 봤을 때 오미크론은 내가 진단받고 나서 그러니까 노출되고 나서 이틀서부터 이렇게 한 다음에 3일째 피크하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 맞거든요. 이런 현실적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주위에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일한 아나운서가 만약 확진이 됐고 제가 밀접 접촉자예요. 그런데 유일한 아나운서가 PCR 받고 하는데 한 이틀이나 3일 걸려요.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보건소에서 밀접 접촉자들을 판단하고서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2, 3일이 더 걸려요. 이미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서 당신은 PCR을 받고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밀접 접촉자입니다라고 통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이미 격리 해제 시점이에요. 저희 제보란에는 당신은 격리 대상자입니다. 라고 통보가 14일, 2주 만에 왔다고 저희 제보에 오기도 했어요. 어머. 그러니까 기간이 그러면 그때 다시 또 격리하셨대요? 아니죠. 기간이 문자로 뭐냐면 당신은 14일까지 격리해야 됩니다는 문자가 20일 날 온 거예요. 아, 날짜 지정을 해주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거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공부 안 하는 그 일부 교수들이 계속 외국의 상황도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오명도 교수님, 뭐 방지훈 교수님, 그다음에 국립의료원 원장으로 된 지금 주영수 교수님도 다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어제 그제자에 경향신문이 좀 놀랐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저는 경향신문이 정말 전문가를 인터뷰한 거는 정말 처음 보는 그 정도인데. 네.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냥 이 얘기에 오미크론이 그냥 실체를 하는 거죠. 우리가 비상체계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늦게 왔잖아요. 네.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늦게 왔으니까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는지만 잘 보면 그냥 우리 대화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했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네이처에 어떤 논문이 나는지 NEJM의 자마에 어떤 페이퍼가 하는 건지 하나도 읽지 않고 공부도 안 하는 그런 일부 교수들의 말만 이렇게 돼가지고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당초 오미크론은 우리의 비상체계로 감당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은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우리가 비상체계 한다고 우리가 지금 델타까지 막았던 시스템으로 얘가 잡히냐? 전혀 안 되는 게 델타 공식이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오미크론은 그러니까 제가 진짜 웃기는데 정말로 이 오미크론 예측을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 우리 전부 다 참조하는 게 존스홉킨스의 그 어떤 랩하고요. 그다음에 아워월드 인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국에 있는 그 임페리얼 칼리지 대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정말 세계적인 전문가거든요. 거기서도 오미크론 예측은 어렵다, 불가능하다로 딱 명기를 해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 계속 틀려왔던 일부 그런 전문가 그런 단체들 계속 오미크론 얘기해서 괜히 이상하게 뭐 3월이 정점일 것이다 이런 뭐하고 예측? 거리두기 하면 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정말 틀린 얘기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라도 말씀을 해야 돼서 그런가요? 정말 저는 정말 저는 좀 웃기더라고요. 참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분들의 기사가 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영국은 확진돼도 자가격리 없앴죠. 무료 검사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24일부터니까 완전히 일상 회복했죠. 그런데 미국은 아직 일상 회복 못했어요. 뭐야? 미국하고 영국이 왜 달라? 요 차이인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정말로 얼마나 피해를 줬느냐의 가장 궁극적인 지표가 뭐냐면 초과 사망을 얼마나 했느냐. 언제보다 이 팬데믹 이전보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이 과거 5년 평균치보다 얼마나 더 사망했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 이제 하는 거지. 봤더니
코로나로 뭐 우리가 10,000명이 사망했다고 치면 전 세계가 근데 지난해보다 사망자는 5,000명 뭐 5,000명이 적네? 그러면 코로나 피해인지 아닌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어쨌든 그렇게 되는 네네네네. 경우는 적겠지만 네. 없겠지만. 네. 자, 미국인데요. 이 기준선이 아래 회색 선이 과거 5년간의 평균 사망을 기준으로 둔 겁니다. 그러면 0에서 14세는 뭐 2020년, 2022년까지 과거 5년과 별 차이가 없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0에서 14세 미국 사망자는 우리보다 많은데 그래도 뭐 과거의 사망률을 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과거에 독감, 감기 이렇게로 사망했던 그런 어린이들이 그거 대신에 코로나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것도 사망하고 코로나도 사망했으면 분명히 초과 사망이 돼야 되니까요. 좀 기저질환 있는 친구들 네. 겹친다 네. 이런 뜻이죠. 네. 근데 아무튼 뭐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어떤 구간에서는 많고 심지어 뭐 어떨 때는 적기도 하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근데 15세부터 미국 보면 네. 초과 사망을 해요. 그렇네요. 15세부터도. 네. 네. 그다음에 이게 85세 이상이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하고요. 그다음에 올 에이지 모든 나이죠. 모든 나이에서 이 살짝 웃도는 네. 초과 사망이 네. 2022년 2월까지 1월 2일이죠. 1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일상 회복을 선언을 못 하는 거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영국 보여드릴게요. 영국은 네. 이게 보면 이제 영국 0세에서 14는 뭐 과거랑 같고요. 15세부터 영국도 나타나는데 2020년에 초과 사망 이렇게 있었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2021년 말에도 있었죠. 연령별로 보면 75에서 80세 컸고요, 그게. 그런데 2022년 되니까 어떻게 됐죠? 1월 30일 기준? 좀 비슷한데요? 과거 5년으로 돌아왔어요. 똑같이 돌아왔잖아요, 모든 연령에서. 그러니까 영국이 격리해제 한 거군요. 그렇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거죠. 이제 과거랑 가장 궁극적인 목표인 지표인 초과 사망자. 그러니까 우리 얼마나 죽었나 보자. 보니까 예년과 똑같아요. 예년과 똑같으니까 이제는 코로나가 우리의 사망을 더 일으키지는 않는다고 된. 분명히 2021년 말까지도 돼 있지만 지금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황 볼게요. 그럼 미국이랑 영국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어떤 차이인 거죠? 이거는 일단 백신 접종률도 차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보건 시스템의 차이도 있겠고요. 일단 미국 같은 영국은 네. 우리 미국보다 최고의 의술 그러니까 최고의 의술은 더 높진 않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의술이 제일 발달하는 데가 미국이라고 치잖아요. 근데 네. 미국의 가장 큰 단점은 그게 이분하지 않죠. 모든 미국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잖아요. 영국도 그렇지 않나요? 영국은 내셔널 헬스 시스템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영국은 네. 모든 게 공공의료입니다. 공공의료죠. 근데 영국이 그러니까 뭐 사병원도 있어요. 프라이빗 허스피탈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미국만큼 비쌉니다. 거기는 뭐 최고 부자들만 가죠. 최고 시설 갖춰놓고요. 그러니까 근데 영국은 그래도 그런 어느 일정 수준의 보건이 쫙 네. 모든 사람에 가는 네. 그런 건데 근데 지표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공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은 공공이 아니에요? 네, 미국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 지금 미국도 그렇게 공공인 것 같아서 네, 좀 다른 개념인가? 살짝? 네, 이게 이제 너무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러려면 너무 이걸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언제 한번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다시 네. 해도 될 것 같아, 그죠? 네. 네.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 그러니까 병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유의 개념으로 공공을 보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불제도 시스템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죠. 그 메디케어라고 어떤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국가가 이제 지불을 대신해주는 네. 그게 공공병원이든 사립병원이든 네네네.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이제 공공병원, 뭐 의사도 공무원, 뭐 간호사 공무원 다 뭐 그쪽 안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거고 우리는 민간이든 공공이든 소유는 다른데 전 국민 의료 전 국민 의료
보험 당연 지정제. 네. 모든 사람이 민간병원이든 그냥 공공병원이든 똑같은 거를 국가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공병원을 소유 개념으로 하는 것은 정말로 올드 패션한 거라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 이상한 주장은 무식한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국이 이제 공공이냐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부 공공적인 지불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미국은 인종별로도 사망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화이트가 훨씬 낮아요. 그리고 블랙과 히스패닉이 훨씬 높고요. 차이가 나군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오늘 네이처 논문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영국은 2020년에 들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차이는 뭐 아마도 미국과 지금 유일 아나운서가 지금 또 미국과 영국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거는 뭐 책 한 10권 정도가 넘는 원인이. 얘기겠죠. 그리고 똑같이 미국과 우리나라는 왜 차이 나는지 똑같은 차이가 날 테고요. 자, 이제 오늘은 결과를 보는 건데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볼까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0세에서 14세는 뭐 위로 갈 때도 있고 아래로 갈 때도 있고 좀 차이가 있어도 나머지 연령대가 너무 비슷한데요? 똑같죠. 네. 전 세계에 유일합니다. 초과 사망률. 이거 우리나라가 계산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국뽕으로 한 게 아니라 이거 아워월드 인 데이터에 있는 거예요. 이 아워월드 인 데이터는 기본, 그러니까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그러니까 사망률을 5년 평균으로 한 겁니다. 우리는 2020년, 2021년 물론까지 한 거니까 어떻습니까? 아예 초과 사망률이 높지가 않아요. 전 세계에서 코로나 성적은 최고예요. 이런 국민들에게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다 하지도 않고 유례가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만 막 죽어라 하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그런 거리두기를 주장하는 일부 무식한 교수가 어떤 집단에서는 영웅으로 초대받고 기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기사 써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되냐, 이 그래프가 안 보여지는 곳에는 어떻게 되냐, 최근에 정부가 얘기했죠. 오미크론 등장하고 초과 사망률 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서도 했어요. 이제 초과 사망률을 할 때 또 연령별 표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암 사망자, 뭐 심장병 사망자 할 때 연령별 표준화는 기본이에요. 근데 어떤 무식한 인간은 또 연령별 표준화도 안 한 자료를 갖고 내놓고 발표하는 거 없고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기사화도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사망률을 얘기할 땐 연령별 표준화가 기본입니다. 아예.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 이 나머지 기간 1월 달이겠죠. 이 기간도 초과 사망률이 과거를 넘지 않는다고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지표로 보면 어떻죠? 격리 해제해야겠네요. 지표로만 보면 우리 이런 국민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사람이 제공하는 근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근거를 갖고 기사를 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지금 너무 잘못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 겁니다. 이건 1년 전이지만 확진자를 장소별로 한 거예요. 장소별로 하면 어디가 제일 많이 확진되냐, 어디에서. 그러면 종교시설, 교회, 회사예요. 두 번째가. 그다음에 가족, 지인 모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식당, 카페 볼까요? 여기가 식당, 카페가 이쯤에 있죠. 중간쯤. 1, 2, 3, 4, 5, 6, 7, 8, 9, 10, 11, 11위 정도 있네요. 11위나 12위. 그런데 1위와 2위 회사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냅두고 저기 여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화면에도 이 커서가 보이나요? 안 보여? 커서는 보여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거는 우리나라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나라,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뭐냐면 이런 데다 한 거예요. 이런 데다 회사에. 근데 이거는 이제 종교시설, 교회는 그 이후에는 좀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때는 우리 초기 1년에는
종교교회 시설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감염자가 있었으니까. 네. 어쨌든 회사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반을 강제로 일을 집에서 못하게 한 거예요. 못 나가게. 네네. 예? 그리고 그러자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네. 집에 안 있고 카페나 이런 데서 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앞에 우선순위를 다 냅두고 오로지 저 11일 뭐 노래방은 어디 있죠? 노래방은 저쪽 뒤에 있을 거야 아마. 예? 이런 뒤에 저기 네. 마지막에서 세 번째. 물론 그래요. 네. 이때도 이 거리두기를 이런 데서 제한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덜 생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 지금 어쨌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날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인구 이동량 평균입니다. 인구 이동량 평균도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게 우리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요. 예? 거리두기는 언제 했죠? 우리가 2월 10며칠 날 했어요. 상관이 없어요. 아무 정부가 하는 거리두기 정책과 상관이 없고요. 더 중요한 거 확진자 7일 이동평균. 이거는 뭐냐면 확진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얼마나 이동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어떻죠? 그냥 상관없이 증가하죠. 네. 여기에 수많은 거리두기 정책이 변화했는데 예? 물론 거리두기 정책이라는 게 식당, 카페, 인원 제한, 시간 제한 요것만 변했는데 네. 그냥 상관없이 상승 추세죠 계속. 아무 영향, 그러니까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리두기가 거네요. 이동량에도 영향을 안 주는데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과학적 근거가 있어도 식당과 카페를 영업 제한하는 게 과학적 근거가 있게끔 오미크론을 막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2년 넘게 진짜 우리 살자고 저 사람들 죽일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건 과학적 근거도 없잖아요.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그 사람들 계속 영업 제한하는 건 사회가 그 사람들에게 가는 폭력입니다. 이거는 폭력이에요. 예? 죄예요, 죄. 과학적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짓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싫으냐면요. 와, 저 사람들은 뭐냐면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그렇게 지금 과학적 근거 없이 거리두기 주장하시는 분들을 고발하세요. 예? 고발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접종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네. 어린이가 이거는 국제 백신 연합회 가비에서 통계를 따온 겁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되느냐 보면 보통 3,500명당 1명이 사망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어른은 60명당 1명이고요. 그러면 어린이의 치명률은 뭐냐면 어른의 대충 잡아도 60분의 1 정도, 66에 36이니까 60분의 1은 아니지만 50분의 1도 채 안 되는 거죠. 네. 되게 낮아요. 이것 때문에 애들은 이렇게 치명률이 낮은데 모든 사람에게 뭐 백신을 맞는 게 효과적일까? 그래서 보면 이게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이거는 영국 연구팀과 스위스 연구팀이 한 겁니다. 여기 결론은 뭐냐면 여기 나왔죠. 여기 이제 뭐 논문에도 쭉 나오지만 여기 이 브리티시 저널은 이게 좋아요. 네. 결론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요약해줘서 이것만 딱 보면 돼서 좋은데 정리해줬어요. 네. 뭐냐면 이제 어쨌든 이 어린이에게 칠드런에게 코비드19를 백신하는 리스크와 베니핏을 따져봤는데 네. 이거 잘 모르겠다. less well 이렇게 돼 있죠. 이번에는 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거가 불확실하다고 돼 있는데 근데 주저하던 영국과 아까 벨기에가 네. 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봤더니 이 3,500대 1명 그러니까 성인의 60분의 1밖에 안 되는 치명률이 어린이 환자가 적을 때는 접종 이득이 없는데 어린이 환자가 급증하면 접종 이득이 크다고 계산된 거예요. 네. 크다고. 네. 그러니까 영국과 벨기에도 한 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 벨기에는 무슨 우리나라 뭐 정부 뭐 여야 이런 거랑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거 그냥 그들은 그렇게 결정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영국과 벨기에 부모들도 영국과 벨기에 아이들 되게 소중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걔네 5세에서 11세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나 보다. 벨기에는 5세에서 11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되게 삐뚤어진 생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선택한 우리가 이제 물론 맞힐지 안 맞힐지는 우리가 저기 할 거지만 외국에서 그러니까 영국과 벨기에가 맞으니까 우리도 맞아야 된다. 제가 그렇게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아니에요. 네. 얘네들이 왜 이런 결정을 했냐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얘네들이 자칫하면 얘네들은 뭐 영국과 벨기에가 자기네 자식들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냥 저는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어린이 백신 진짜 안전하냐?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뉴스에서 네. 말씀드렸는데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870만 회 투여분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2번 맞아야 되니까 435만 명 맞은 거죠. 네. 발작과 발열 등 중증 이상 반응이 100건 있었고 이 중에는 심장염 그러니까 이 파이자 모더나 백신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이 심장염증이 12명 있었는데 모두 회복됐습니다. 네, 그 정도면 사실 좀 안전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염 예방 효과는 90.7%. 다만 이게 접종이 그야말로 이득이냐 아니냐는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네. 예를 들면 스웨덴은 성인은 맞추지만 어린이는 맞추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그래서 근데 지금 맞히는 나라가 더 많긴 하다. 그래서 우리도 어린이가 폭증하니까 우리 정부도 이것을 맞히는 걸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백신 얘기할 때 그게 델타에 먹히는 백신을 만들어놨는데 오미크론에도 먹힐까 얘기 한참 했었잖아요. 네. 지금 아직은 그 전 백신과 같은 건데 네. 이 델타 때는 아이들의 피해 상황이 없었다가 오미크론 때는 좀 생겨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오미크론 백신도 아닌 델타 백신을 맞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델타 백신이 아니라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한 백신, 오리지널 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백신이 알파에도 듣고 베타에도 듣고 델타에도 들었는데 네. 오미크론에는 모르겠다 아직. 오미크론에는 일단 초기에는 잘 들어요. 초기에는. 네. 근데 나중에는 잘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3차 맞은 사람도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기 효과를 지금 넉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 T세포가 이게 우리가 걸리냐 안 걸리냐는 항체 중심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아예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게 항체. 우리 그동안 너무 중화항체만 매달려 왔어요. 요 중화항체는 그냥 넉 달 정도? 길어야 넉 달. 예를 들면 오늘 네이처에서 소개했는데 네. 이스라엘이 4차 접종 효과를 발표했는데 그야말로 미약해요. 근데 너무 예상했던 거죠. 예.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차로는 그래도 인정을 하는데 4차는 완전히 논란.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는데 이스라엘이 4차 접종을 가장 먼저 했고 거기 4차 접종 으쌰으쌰했던 이스라엘이 그냥 가장 먼저 별 효과 없다. 그러니까 감염 예방 효과가 파이자는 30%, 모더나는 11%밖에 안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WHO의 감염 예방 효과 50% 밑을 하는 거죠. 4차 접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이스라엘에서 처음 나왔는데 이건 왜 저기냐면 아니 우리나라의 전문가들도 다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2년간의 경험으로 예? 갈수록 효과가 떨어진다. 네. 근데 이제 다시 어린이 접종으로 돌아서 네. 항체는 효과가 떨어지는데 T 면역세포는 뭐냐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증 예방 효과는 계속 있는 건데 네. T 면역세포는 오래 가요. 네. 오래 몇 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이 T 면역세포는 새로운 변이 또 나오더라도 막을 수 있다는 힘이다. 연구 결과들이 나온 거예요. 이래서 영국과 벨기에가 정점이 지난 다음에 최근에야 어린이 접종을 허용했지만 뭐야 정점 지났는데 왜 뒷북이야. 이런 상황에서도 어린이 접종을 선택한 건 이런 이유까지 한 거죠. 최신 연구 결과까지도 반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것도 실은 이런 정점을 분명히 우리가 정점을 지나는 뒷북일 수는 있지만 뒷북은 우리만 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연구 결과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제가 친정부가 되네. 아니 근데 뭐 정책은 정책대로 가는 거죠. 근데 정점이라는 예측도 지금 정확하지가 않다면서요. 이게 이제 오미크론 정점을 지난 나라예요. 네. 프랑스, 제가 이제 대표 영국, 미국 했는데 여기 다른 나라 집어넣어도 똑같은 게 뭐냐면요. 네. 이 정점의 높이는 다 달라요. 근데 폭이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측을 한 게 아니라 네. 정점을 지난 나라를 후향적으로 본 거예요. 봤더니 높이는 다 다른데 네. 이 폭은 다 똑같아.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폭이 거네요? 얼마나 되나를 봤더니 우세종이 된 다음부터 이 정점을 치렀는데 45일이고요. 그 다음에 정점에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내려오는데 45일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측이 아니라 과거 지나온 걸 한 거니까 확률이 높은 거네요. 확률이 높은 거죠. 네. 요걸 봤을 때 우리나라가 뭐냐면 3월 첫 10일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측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았던 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적용해 보면 3월 10일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나라 연구팀 아직도 이제 막 변수 넣어서 막 예측 프로그램 돌리는 거고요. 근데 그 변수 넣는 게 오미크론은 변수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라서 이미 여기 이제 이 연구팀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했느냐가. 네네. 예측이 안 돼서 일단 후향적으로 돌아봤다. 그러니까 45일이니까 3월 10일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3월 10일 정도에 됐으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말에야 우리 면역 효과를 보는 거니까 뭐 정점이 한참 좀 지난 다음이겠죠. 네. 정점에서 뭐 거의 끝 무렵 이런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는 데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왜냐면 이거는 영국도 지금 정점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정점이라는 거는 확진자 수 기준인 건가요? 그것도 애매해요? 어려운데 일단 우리가 하는 거는 확진자 수 기준일 수밖에 없겠죠. 확인하는 거는. 근데 실제로는 실제 환자는 우리가 확진자 수보다 더 앞서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다 확진해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점이 지나도 확진자 조금 남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일단 정점은 유행하는 어떤 느낌 시기적인 정점은 거를. 확진자 수로만 우리가 지금 뭐 카운팅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은 실제 정점, 눈에 보이지 않는 정점은 우리가 카운팅하는 확진보다 1주나 2주 빠른 사람은 2주 정도까지도 보시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이 확진자가 델타 때는 뭐냐면 실제 확진자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만 확진될 것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미크론은 실제 확진자의 10분의 1 정도면 확진될 거다. 이렇게 계산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뭐 정점이라는 게 3월 10일 말씀하시면 확진자 수는 3월 말까지도 계속 높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네요. 뭐 그럴 수 있죠. 네. 예. 근데 이제 하나는 변수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PCR만 검사로 인정을 해요. 예를 들면 미국이 50만 명 진단했을 때 얼마로 검사했냐면 310만 명 넘게 검사했어요. 네. 그래서 50만 개 나왔는데 우리는 맥시멈이 지금 현재 60만이에요. 그럼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60만에서 50만 나오려면 한 뭐 80% 이상이 감염이 돼야 확률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냐면 우리 60만 검사했는데 17만이 나왔어요. 거의 20%에 가깝게 나왔죠. 이거는 이렇게 적게 검사하고 이렇게 많이 진단내는 거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신속항원 검사로 해가지고 양성인 사람만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이 수치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신속항원 검사가 감염을 더 퍼뜨린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헛소리.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가 한 명이 그렇게 MBC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최근에도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감염을 퍼뜨린다고? 네. 정말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는 뭐냐면 이건 대한의사협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람의 의사 자격을 당연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난 교수하나 모르겠어요. 정말 근거도 없이 신속항원 검사가 4차, 5차 대유행을 퍼뜨릴 것이다라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주변에 있는 교수 제가 그래서 해당 병원의 주변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저는 뭐냐면 그 사람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등장한 거고 원래
그 병원에 계시던 분들하고 저는 10년 넘게 알았거든요.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평이 안 좋아요. 뭐냐면 양아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왜 양아치 같은 사람들의 발언이 그렇게 과학적 근거도 없는데 왜 기사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언론의 지금 슬픔이에요. 네. 예? 양아치 같은 뇌피셜에 근거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과로 따지면 하는 건데 지금 계속 또 뭐예요? 최근에 한성희가 우리 단독 보도했는데 네.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네. 아버지가 감염됐어요. 네. 그럼 가족은 무조건 어떻게 되죠? PCR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이 그 추운 날 PCR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데 자가용 없어요. 방역 택시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요? 걸어갔죠. 시각장애인 걸어갔어요. PCR 받으러. 그러다가 길거리에 쓰러졌어요. 지나간 사람이 119에 신고해서 병원 도착했더니 사망했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예요. 아니 장애인은 이거는 저 같은 그러니까 저도 기성세대잖아요. 네. 저 같은 기성세대가 정말로 반성해야 돼요. 장애인까지 추운 날 PCR 검사 받으러 여러 가지가 잘못됐죠. 장애인들이 재택 치료하고 병원 진료하는 시스템을 우리 마련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까지 PCR만 주장하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저는 이거는 정말 욕 나오게 나쁜데 얼마나 받아 처먹었으면 사람 목숨이 이렇게 하는데도 계속 PCR만 주장하고 헛소리하고 다니면 전 세계 미국, 영국 전 세계가 신속항원 검사로 스크리닝하고 미국은 타액 검사를 어린이 청소년 다 하고 UCL에 대한 타액 검사만 해요. 근데 타액 검사는 안 들어오게 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에선 왜 이런 전 세계에는 다 쉽고 편하고 과학적으로 가는데 어떤 작자들이 이렇게 카르텔을 갖고 뭘 받아 처먹었길래 이렇게 답답하게 이상하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정말로 너무 의심스러워요. 도대체 이거를 결정하는 전문가와 이 저기들이 얼마나 그런 거와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길래 세상에 예? 장애인까지 PCR 받으러 가다 길거리에서 죽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신속항원 검사가 전세 미국과 영국 이미 진작부터 스크리닝 검사하면서 선별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던 것을 유행 폭발이라고 헛소리나 근거 없이 헛소리만 하고 다니면서 PCR을 고집하는 장애인까지 PCR 받으러 가게 하는 이런 의대 교수가 이런 죽음에 정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부분인데. 네. 아무튼 차분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건.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4월 되면 이제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기가 될 텐데. 네. 근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검사 건수가 신속항원 검사로 우리가 확진자로 하지 않으면 정말로 더 많이 늘까? 60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만 검사에서 20만 넘는다면 이거 세계 기록일 거예요. 효율성으로는. 근데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뭐냐면 10만 넘기 어렵다고 봤거든요. 네. 저는 심지어 그렇게 보도한 적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가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데이터를 보면 외국에서 검사 대비 양성한 걸 쭉 나오거든요.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퍼센테이지 다 나오는데 네. 안 돼요. 20만 넘으려면 무조건 100만 넘게 검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60만 그러니까 이제 키트 때문에 두 줄 나오신 분들이 가서 그렇다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여파가 있어서 아주 집약되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은 PCR이 지금 속도가 느려서 오미크론에 안 된다는 거는 PCR로만 의지하다가는 큰일 나죠. 지금 또 하나 문제냐면 양성 나왔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바로 치료 받죠. 근데 우리는 PCR 해야 돼요. 그러니까. PCR 하려면 또 2, 3일 걸리죠. 팍스로비드 투약 시기도 느려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만약 거기서 투약 시기 늦어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죠? 그래서 PCR 주장하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통계에서도 양성이면 76%의 확률로 양성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 독감은 50-60% 정도의 확률로 양성인데도 타미플루 먹잖아요. 네. 여기서 2, 3일 늦어가지고 지금 검사가 몰리니까 이게 더 늦어져요. 그래서 제때 처방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 이 PCR을 주장한 당신들이 이제 책임이라는 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제가
이게 평상시 같으면 뭐 다를 수도 있지 할 텐데 이건 이제 사람 죽고 사는 문제에 계속 이렇게 과학적 근거도 없이 다른 나라 그럼 미국과 영국과 뭐 프랑스와 이런 데들 다 멍충이게요. 자국민들 다 이상하게 생명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게요. 그 진짜로 이상해요. 제발 그런 정말 비과학적인 뇌피셜을 갖고 있는 그런 일부 교수들을 기사화 해서도 안 되고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쁜 사람들. 정말 나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 또 차분하지 않게.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저 한다면 네. 이것도 이 3차 접종률인데요. 뉴욕타임즈가 200개 넘는 나라에 3차 접종률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이제 58%일 때인가요? 그때인데 코리아가 몇 번이요? 야 이것도 세계 3위예요. 57%일 때. 세계 8위. 8위요 8위. 자 대한민국 국민 참 이렇게 정말 방역 정책을 네. 나라가 제시하는 방역 정책을 이렇게 잘 따라하시는 국민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4차 접종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네. 영국이 4차 접종을 한다고 발언하시는 분과 그 다음에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쓴 기사 그래서 영국이 마치 4차 접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되는 정보들이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 이상하게 가짜 뉴스들이 그냥 그 기존 언론사에 많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근데 아닙니다. 여기 영국 홈페이지 이거 뭐냐면 영국 홈페이지에서 제가 직접 캡처해온 겁니다. 여기 보면 4차 접종이 얘네는 이제 뭐냐면 이게 포스 잽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잽의 필요성이 당장 필요 없다라고 기술해 있고요. 네. 어디에도 이게 면역 저하자가 사는 이런 그런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과 80세 이상 사람에게도 필요 없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3차 맞아서 면역력 안 생기는데 4차 맞아도 면역력이 생길까? 면역 저하자들이 안 생겨요. 이미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스라엘에서 나온 거는 면역 생겼던 사람도 3차 접종 면역 생겼던 사람도 4차 접종 예방했더니 오미크론 막을 확률이 30%, 모더나 11%. 이거는 세계보건 기준의 백신 이 기준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맞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지난주에 그럼 4차 접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필요 없어 보인다라고 다들 느끼고는 있지만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래도 맞으십시오라고 했지 않았나요, 저희가? 네, 뭐 그랬죠.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가 다른 대안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이브실드를 국회 추경에서는 삭감했어요. 전액 2만 명치를. 저는 뭐냐면 정말 국회가 정말 정말 당신들이 국민 생명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보건복지위에서 올리긴 했대요. 근데 2만 명의 저기가 396억 원이에요. 2만 명에서 만약 예를 들면 2만 명이 투여됐을 때 그게 중증 예방 효과가 80%가 넘거든요. 그러면 2826, 16,000명의 목숨이 달린 건데 16,000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396억 원이 우리 국민에겐 비싼 건가요? 버거운 건가요? 그걸 삭감하시더라고요. 전액. 예. 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어제 질병관리청은 네. 예비비로도 별도로 구매하겠다. 효용성 뭐 필요하다면. 왜냐면 이거는 의사들이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증 환자, 위험 환자 오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약을 조금 다양하게 확보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질병청이 그 얘기를 듣고 한 건데 국회가 아작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 다른 면역 저하자 코로나19에 한 사람에게 우리가 또 다른 이제 선택 이런 것들을 조금 해야 될 필요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제 이번 주 초에 이제 네이처에서 이제 실은 논문인데 네. 뭐냐면 백신 주저함,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에서 우리 얘기해 보자. 여러 사례들을 뇌피셜이 아닌 네. 여러 사례들을 과학적으로 한 겁니다. 정말 저는 진짜로 뇌피셜 교수 때 미쳐버리겠어요. 근거 달래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가 대학 교수라고 의대 교수라고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일부
대부분은 안 그렇습니다. 원래 의대 교수님들이 대부분은 근거가 있고 근거 중심으로 목숨 거는 분들인데 일부 의대 교수들이 뇌피셜 갖고 마구마구 짓거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정말 나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짓거림들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기도 한다는 거. 예. 근데 이제 뭐냐면 이 백신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진짜로 확 오히려 안 맞더라.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칠레가 백신 접종률이 제일 높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나라가 세계 8위였는데 네. 거기서 1등은 칠레입니다. 칠레 근데 그 이유를 뭐냐면 정치화하기 전에 백신이 정책이 도입됐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전에.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할수록 백신 접종률은 낮다. 미국도 뭐냐면요. 네. 공화당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눠봤더니 공화당이 지지자가 3배나 많아요. 그리고 소련도 러시아죠. 러시아 지금 그 침공해가지고 막 난리인데 네.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막 국가의 뭔가로 막 한 거예요. 근데도 접종률이 54%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러시아 국민들도 정치적으로 막 하는 건 싫다는 거죠. 네. 예. 그랬고 정치적으로 백신 정책 이런 거 우리 국민들 우리 위정자들이 정치인들이 진짜로 새겨들어야 돼요. 정말 우리는 세계 최고의 성적이지만 저는 정치인들은 진짜로 이 코로나를 정치로 이용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빠요. 정말 싫어. 우리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네. 이렇게 된 건 정치인들이 되게 싫지만 왜냐면 다른 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백신 접종률 안 나와야 돼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이거 갖고 지들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이용했어요. 네. 그런 전문가들만 속속 브리핑 시키고 어디에 출연시키고 그래왔잖아요. 네. 예? 자기 코드에 맞는 사람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한 수 가르쳐 주신 거죠. 이건 니네 진짜 싫지만 과학적으로 행동해 주신 건데.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에게 블레임하지 마라. 블레임하는 게 오히려 이제는 방역 정책을 더 저항감을 일으킨다.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린다. 이 제목이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캡처했어요. 네. 예? Don't blame. 예. 하지 마라. 탓하지 마라. 네. 백신 안 맞는 사람 이제는 뭐냐면 선택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백신 맞지 않는 사람들을 블레임하면 하는 게 더 안 좋다는 그런 온갖 자료들을 네이처가 실어줬고요. 이제는 방역 패스도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돼요. 방역 패스 없애야죠. 예, 과학적으로는 이 네이처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2년 넘게 그러니까 백신을 권장을 주도했던 세계 최고의 저널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냐면 과학적 연구는 제가 우리 선배들한테도 얘기하는데 기자들이 하는 건데 과학은 우리 기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딱딱 떨어지진 않아요. 아까 예를 들면 네. 물론 당연히 왜 영국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 나는 현상을 봤지만 그게 왜 나는지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니까 예를 들면 왜 태양은 달보다 더 밝아요? 태양이 더 밝은 건 알겠지만 왜 달보다 더 그렇게 크게 거기 있는지 뭐인지는 똑 떨어진 이유가 없다. 수많은 네.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냐면 블레임할수록 그렇게 하라는 건 안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블레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측정 도구가 없으니까 그런 연구를 하기 그러니까 어렵겠죠. 이 기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건 뭐냐면 예. 백신을 강제로 하고 방역 패스처럼 이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은 더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슨 역효과? 백신을 맞지 않는. 예? 백신을 차별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백신 안 맞으면 너 식당 못 들어가. 그럼 사람들이 백신을 맞을게요가 아니라 어쨌든 맞았는데 나중에는 반감이 더 생긴다. 지금 시기는 그렇게 차별하는 게 오히려 백신을 더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근거들을 전 세계 근거들을 쫙쫙쫙쫙 모아서 실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백신을 맞는 건 좋다는 거가 전제가 돼 있는 그렇죠. 기사죠. 그렇죠. 예. 예. 물론 이제 여기도 뭐 지금 얘기했던 3차 접종, 4차 접종 뭐 이런 거를 4차 접종 무조건 맞아라. 어린이 접종 무조건 맞아라. 이건 아니에요. 네. 백신이 갖고 있는 효과는 분명히 인정하는데 이제는 이 효과가 아무리 인정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강요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백신 안 맞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갖도록 블레임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런 과학적인 근거들을 이렇게 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뭐냐면 돈 블레임이니까 이게 꼭 무슨 신문 사설 같잖아요.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예. 우리 백신 맞지 않는 사람에게 차별하고 블레임하는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도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네. 막 떠들어대는 그런 뇌피셜 교수들이 얼마나 정말 네이처 논문도 안 읽는지 그냥 보이거든요. 걔네들 페북 같은데 글 써놓은 걸 보면.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말을 네. 조금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제 과학적으로도 블레임. 네. 제목을 안 읽어주셔가지고 오디오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기사 제목을 안 읽어주셔가지고 아까 돈 블레임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같이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돈 블레임 low vaccine uptake on hesitancy인데요. 그러니까 그 백신을 이 hesitancy라는 말은 이제 주저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저하니까 백신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과가 이제 뭐냐면 백신 업데이트가 뭐 낮을 수밖에 없겠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백신을 안 맞는 것, 안 맞아서 뭐 그런 분들을 그런 집단을 블레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걸 또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뭘 하지 말고 더더군다나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되게 많이 했네. 1시간 넘겠네. 어휴,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준비해 오시네. 이거 진짜 하시느라 이거 보면서 들으시니까 더 이제 자세하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시죠? 저도 그렇거든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네. 차분하게 하려고 했는데 또 아니요, 차분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조동찬 선배님이 아니죠. 난 이게 좋다니까. 네, 아무튼 네. 열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저는 그 장애인, 그 시각장애인 막 눈물 날 뻔했네. 예. 참 증세가 있었을 텐데 얼마나 결심이 섰을까요? 방역태 씨 불러봤겠. 아버지가 감염돼서 입원했고. 그 전용 그 택시 있잖아요, 장애인. 그거 네. 그러니까 그거 코로나 의심자면 그 장애인 택시는 아니고 전용, 그러니까 방역 택시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방역 택시 부르는 게 어렵다는 거는 너무나 많이 기사화가 됐어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의심자면 일반 택시 못 타요? 일반 택시 못 타요. 타면 근데 확인 다 안 되잖아요. 네. 그럼 뭐 지금은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어차피 그냥 그럴 지금 택시 타고 가시지.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은 지키려고 한 거예요. 방역 수칙을 지키려고 너무 했다가 정직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나는 왜 그런 걸 들여다보지도 못했지. 야 이거 뭐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저도 반성할 일이고. 완전히 잘못한 거고 죄송하고 그리고 그런 놈들 니들이 그렇게 챙겨 먹겠다고 PCR 고집하는 게 이런 죽음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걸 니들은 그런 엄중함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나쁜 놈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 아이들 뭐 죽고 이렇게 하는 사건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런 허점들을 보완할 생각을 하셔야지 주장만 계속 하시면 안 되겠죠. 네. 네. 아무튼 장애인은 어쨌든 그 보도가 나가고 나서 국회랑 여러 단체들이 네. 지금 빨리 대안을 마련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얘기했지만 어차피 안 되잖아요. 우리. 예.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그냥 뭐 안 되는 거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그런 걸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확진자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4월쯤이면 이제 진짜 괜찮아질까요? 다른 나라는 괜찮아졌으니까 일단은 다른 나라처럼 간다면 저희는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TOWR@sbs.co.kr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